벌금이면 전과자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경찰, 검찰의 수사 기록이 남는데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네? 상식이 아예 없나? 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열심히 남겨주신 질문들을 뽑아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님, 상품 등록할 때 똑같이 다 올리다 보니 네이버 가격 비교에 내 상품끼리 묶이던데 그럼 순위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네이버와 다른 마켓 썸네일이나 상품명 다르게 해서 올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올리시나요? 그리고 안 묶이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보면 대량 등록에서는 내 제품의 노출을 체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물론 묶여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묶여서 노출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량 등록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기준은 상품 수가 늘어났는데 매출이 준다? 이럴 때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내 상품에 지금 어떤 키워드에 몇 위에 노출되었고 이런 것까지 체크하는 건 주력 제품으로 소수 집중하는 셀러들이 정말 매일매일 공들여서 하니까 우리 같은 대량 셀러들은 이걸 체크하지 마시고 내 제품끼리 묶이는 건 완전 상관없습니다. 타셀러와 묶이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제품끼리 묶이는 거는 때로는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 제품 묶인 거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푸는 시간조차도 아깝다는 거죠. 제품을 더 늘리세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가족과 함께 스마트 스토어 관리해서 운영해 보려고 공부 중인데 궁금해서 문의 좀 해봅니다. 가족과 함께 위험합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관리자에서 매니저 추가하면 혹시 저 말고 가족이 주문 들어온 것 대신 결제가 가능한 건가요? 사업자 본인 카드나 계좌이체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가족이 매니저로 있으면 혹시 수입이 발생하는 거 보고 가족도 세금을 내는 건가요? 동생이 직장을 다녀서요. 혹시 투잡으로 할까 봐요. 투잡으로 잡힐까 봐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가족과 하면은 트러블이 많이 생길 겁니다. 돈이 안 벌려도 트러블, 돈이 벌려도 트러블이라서 잘 맞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가족들을 매니저로 추가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매니저로 추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 스토어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매니저는 얼마든지 추가해도 돼요. 심지어 가족이 아니고 일반 직원이나 내 친구를 매니저로 초대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문 처리나 문의를 볼 수 있는 게 매니저 기능이고 사업이나 세금 이런 이슈는 오직 그 스토어의 주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 김재욱 닮으심 잘생긴 대표님 화이팅. 이런 글 좋습니다. 많이 남겨주시고 그렇죠. 저보다 형이시니까 제가 닮은 게 맞겠죠. 누군간 욕하겠지만 좋다. 잘생긴 사람 닮으면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약간 애매한 얼굴이라 모든 사람하고 좀 닮은 편이긴 합니다. 자, 민구님, 판매가 대비 10에서 20%는 모든 수수료, 세금 제외한 순마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원가 대비 25%에서 원가는 도매 공급가 플러스 마켓 수수료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원가에서 25%랑 15%나 20%를 그냥 곱해서 등록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역마진 나요. 다 제하고 나서 마켓 수수료나 이런 걸 빼고 났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금액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 사실 세금은 빼고 계산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칼같이 하고 싶으시면 부가세라던가 소득세까지 넣으시면 좋은데 부가세나 소득세는 사실은 개인 사업자는 약간 방송에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약간 유도리가 있다 보니까 저는 부가세는 빼고 마켓 수수료는 다 공제하고 마켓에서 나한테 입금되는 금액이 1,000원짜리 팔았을 때 1,200원은 들어오도록 그렇게 세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 수수료가 마켓마다 다르니까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곱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검색도 해보고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마켓 수수료가 13%네? 그럼 내가 200원 남으려면 얼마를 곱해야 될까? 이거는 숙제입니다. 네. 꿀팁 감사합니다. 상품 등록하는 중에 옵션에서 관리 번호는 어떻게 생성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능력치에서는 도저히 안 생겨서요. 옵션에서 관리 번호 옵션마다도 원래는 스마트 스토어는 코드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 옵션 제품은 옵션명을 보고 하니까요. 옵션마다 그냥 0102 이렇게 코드를 구분해서 하는 판매자도 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신경 안 쓰고 오직 판매자 관리 코드를 신경 씁니다. 판매자 관리 코드만 가지고 어떤 도매 사이트인지 그 도매 사이트에서
어떤 제품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만 파악해서 바로 주문을 하고요. 옵션명이 뜨다 보니까 굳이 옵션 코드를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품 올려 주문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매된 후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고 내 계좌 수입은 어떻게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가 반품 신청 시 나와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이분은 아마 제 영상 무작정 사업자 없이 무작정 따라하기를 보고 실제로 따라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주문이 이제 서서히 어떤 분들은 나오고 계신데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요. 주문이 들어오셨을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주문 처리 방법을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말 그대로 도매 사이트, 내가 그 제품을 가져온 곳에 들어가서 똑같이 내가 소비자인 것처럼 주문을 넣어주시면 돼요. 대신에 받는 주소를 그 소비자 주소로 입력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쉽죠? 그리고 판매된 후 금액은 당연히 마켓에서 수수료를 떼고 정산이 되는 거죠. 마켓 수수료가 10%면 뭐 10%를 떼고 나머지 금액이 저한테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제품을 사기 위한 금액에서 그 들어온 금액을 제하면은 제 마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반품 시, 반품도 똑같습니다. 교환 반품 요청이 들어왔네. 그 사유를 그대로 내가 발주 넣은 도매 사이트 들어가서 또 소비자인 것처럼 똑같이 반품 요청 혹은 교환 요청을 해주면 끝납니다. 쉽죠? 도매국에 제품을 퍼서 올리면 디자인 저작 침해로 신고 들어와서 소명도 해야 하고 심지어는 마켓 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단점 중에 하나긴 합니다. 맞아요. 10년 전엔 더 심했어요. 근데 1688이나 중국 이쪽이 더 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도매국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내의 합법적인 사업자들이 올린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에 물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도매국의 제품은 이제 퍼갈 수 있게끔 도매매란 것도 아예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나 도매국 제품을 가져가서 팔라고 하는 의미의 도매국 도매매 사이트니까 얼마든지 사실은 들고 가서 파셔도 되고, 만약에 디자인 저작권 침해가 걱정이 돼서 못 판다고 하면 내가 제품을 사서 촬영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서 이거 하나 하는 동안 저는 도매국 제품을 100개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라면은 도매국 제품을 퍼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사실 내 제품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팔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잘 키워보고 싶다면 샘플 구매해서 촬영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상세 정보 고시 해놓고 내 아이템 만드세요.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반박할 수 없고, 정말 잘 키우고 싶으면 샘플로 실제로 구매하고요. 더 나아가서 수입을 하셔도 되고요. 촬영도 해도 되고요. 촬영 맡겨도 되고 상세 페이지 하나하나 더 공들여서 만들면 그게 내 제품이 되는 거죠. 근데 제 방식은 약간 그게 하기 싫거나 힘든 경우, 마케팅이 어려운 경우에 그냥 갖다 쓰면서 재고 부담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게 제 전략이라서, 반대 방식도 있는 거죠. 저처럼 갖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등록해서 팔다가 그 중에 잘 나가는 거를 이렇게 샘플 구매해서 촬영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나가겠죠. 이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업자 없이 하는 거나요? 유리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거조차도 어려워하셔서 그런 거고요. 무엇이든 블로그든 통신 판매업이든 전자상거래든 매출이 일정 매출이 나면 무조건 세금 신고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구나라는 감을 잡으시고 사실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매출을 빡빡 키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구님 덕분에 용기를 얻고 위탁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팅! 대량 등록을 시작해볼까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디 가서 일하면서 배워보고 싶은데 그런 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우선 그냥 해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혼자 독학하면서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니 사업자가 열 몇 개 혹은 그 이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열 몇 개의 사업자로 모두 같은 상품들을 등록 및 순환시키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량 등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사업자를 이 질문만 봤을 때 지금 수준에서는 사업자 열 몇 개를 내는 걸 저는 반대하고요. 열 몇 개 내시는 분들은 사업자 하나로도 이 사업의 모든 흐름을 조금 이해하셨을 때 내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 사업자를 내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계정마다 상품을 올릴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여러 개면 내가 올릴 수 있는 상품 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물어보신 게 여러 개의 사업자에 같은 상품을 올리느냐 마냐인데, 이것도 상품이 내가 적으면 같은 상품을 올려도 매출이 2개 사업자로 똑같은 거를 올렸어. 그러면 곱하기 2는 아니더라도 1.3에서 1.5배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올리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대신에 내가 가공한 상품이 많으면 다른 제품을 여러 사업자에 올리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상품이 부족하면 같은 제품을 올리고 많으면 최대한 겹치지 않게 올려라.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 거고, 매출을 빠르게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보통은 빨리 익히고 사업자를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이시면 일단 하나를 조금 꾸준히 해보시고 흐름 파악하신 후에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민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반품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입력하라 하셨는데, 반품되면 본인의 주소로 오게 되나요? 혹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도매처를 한 곳만 하게 되면은, 특히나 뭐 재고를 가져간 도매처를 하게 되면 그 반품 주소를 해당 도매처 주소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도매처가 많아져도 그 재고 보유한 도매처 주소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처럼 이제 상품이 많아지고 도매처가 많아지면 이 반품지를 계속 바꾸고 설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제 주소로 해서 제가 모아서 당근에 팔거나 한 번에 모아서 보내거나 하는 식인데, 초기에 도매처 한 곳만 한다면, 재고 있는 곳만 한다면 그 도매처만 하셔도, 그 도매처 주소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도매국 같은 경우는 많은 판매사가 모여 있고 반품지가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매국 같은 중개형 플랫폼을 한다면 그냥 내 주소지로 하시고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게 번거롭긴 해도 반품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내 주문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세가 되니까 그냥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어떤 영상에서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또 편집자분이 항상 모아서 주시거든요. 아무거나 다 물어보셔도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마음껏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나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라이브 때 바로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꼭 알람 설정은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